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죠. 교육부 조직하고 또 거버넌스 정비 관련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보면서 교육부 주요 정책들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의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같이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진짜 잘 작동하려면요. 그 기반이 되는 조직 구조라든지 아니면 협력 체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들이 딱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시된 문제점하고 해결책을 보면 아, 정책 실행의 현실적인 고민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볼까요? 고교 학점제 지원 체계 문제. 이게 딱 눈에 띄네요. 자료 보니까 학점제는 점점 커지는데 교육청 안에 이걸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 그래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맞아요. 그게 사실 좀 핵심적인 문제였죠. 이게 왜 좀 빨리 해결이 안 됐을까요? 기본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직 개편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나온 게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고교학점제 전담팀 이걸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간 기능도 좀 조정해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겁니다. 아, 전담팀 신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나요? 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4년 하반기에 몇 군데 시도를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 25년 상반기에는 그 운용 모델을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학교끼리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할 때요. 시간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데 그 기준 같은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렵다. 이런 문제도 제기됐거든요. 아, 실제로 운영하려면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디테일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권역별로 협의체를 만들고 공동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통일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일까요?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동 시간 같은 거요. 이걸 좀 이렇게 통합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시범 권역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역시 만들어진 기준이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얼마나 잘 맞을지 그 부분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런 어떤 조율의 문제, 이게 비단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지역교육 전반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자료 보면 지자체랑 교육청 간의 정책 연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교육 협업의 추진력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정말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아마 더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 지역교육 협의체, 이걸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협력 기반을 좀 단단하게 다지겠다. 이게 개선 방향입니다. 법제화하고 정례화한다. 네, 지역의 공동과제를 같이 발굴하고 또 성과 점검 체계도 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요.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시범 설치해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 이것도 시범 운영을 거치는군요. 을 확보하고 지역교육 과제를 함께 기획하는 역할을 맡기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지자체, 대학, 연계형 교육 전담팀이요. 네, 맞아요. 올해 하반기에 관련해서 공동 협약을 맺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조직 모델을 보급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나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교육복지지원센터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좀 미비해서 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된다. 이건 좀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안정적인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운영을 법제화하고 정식 행정기구로 반영해서 지원 체계를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법제화하고 행정기구로. 네. 센터의 기능을 법에 명확히 하고 또 각 시도 조례하고도 연계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법 개정까지 가는군요. 네. 또 다른 문제로는 지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어디는 잘 되는데 어디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원 범위나 전문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아, 이것도 표준화랑 연계가 필요하겠네요. 지역 간 격차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로센터의 역할을 좀 명확히 하고 지역센터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뭐랄까 통합 운영 모델? 이걸 구축하겠다는 게 개선 방향이에요. 통합 운영 모델이요? 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효율성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부처별로 비슷한 전산 시스템을 중복해서 만들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일관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교육 통계도 여기저기서 중복되거나 좀 불일치해서 정책 활용의 신뢰도가 낮다. 이런 지적들이 있네요. 와, 시스템 통합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제죠. 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통합조정위원회 이걸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표준 플랫폼을 도입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위원회 신설과 표준 플랫폼 도입. 네,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1단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처 간 역할을 좀 명확히 나누고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통계 기준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 이걸 구축해서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올해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이미 거쳤을 수도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관련 지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 자율화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정례화 같은 다른 사례들도 있었는데 다 비슷한 맥락으로 조직과 협력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죠.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부터 시작해서 지역협력, 교육복지, 그리고 행정교율화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과 거버넌스를 정비해서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고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해하시려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구조적인 개선 노력들이 앞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조직 구조나 협력 체계를 선보는 건 분명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밑작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죠. 과연 이런 구조 개편이 실제 현장의 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또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구조 개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새롭게 짜인 틀 안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현장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구조 개편 이후의 그 실행 과정이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